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곳이 최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다고 합니다. 코로나 걱정이 없는 곳이기도 하기에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경제 전문지 EIU가 올해 6월 9일 현지 시각으로 발표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사해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여기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가 1위에 올랐다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서 약 10여 년을 지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강의와 집필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뉴질랜드로 온 지 은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왔을 적에는 인구가 당시 부산 인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300만 정도가 되었던 거죠. 뉴질랜드의 면적은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을 합친 한반도의 1.2배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양과 사람과의 숫자가 또한 16대 1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무튼 양떼가 상대적으로 많고 사람 수는 적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넓은 촌에서 풀을 뜨는 양떼들만 봐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그러한 기분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저에게 살기 좋은 곳이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두 가지 요건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자연경치와 인간경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경치란 흔히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듯 산 좋고 물 맑은 곳이 되겠죠. 산과 물을 따진다면 뉴질랜드가 단연 청정지역으로 이름이 나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살기 좋은 조건에서 뱀이 없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옆나라 호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맹독성이 강한 그러한 뱀이 5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와는 달리 뉴질랜드는 뱀이 전혀 없습니다. 뉴질랜드에 와서 뱀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본 것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뉴질랜드로 이민 온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적 농촌에서 거의 하루에 한 마리씩 독사나 살모사, 능구렁이, 너불대, 즉 꽃뱀 등을 때려잡기도 했습니다. 그들 보기만 하면 저는 소름이 끼쳐서 죽이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저는 태생적으로 뱀과는 천적 관계인가 봅니다. 그들이 저와 눈을 맞추기라도 하면 그들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자연경치는 가시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문제이지만 인간경치, 즉 인간의 인심과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저는 판단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인간이 동물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로 행동을 보게 되면 금방 그 지역의 인심과 인정을 눈치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삶이 풍요로운 곳에서는 동물들이 인간과 친해지려고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덕의 선진국 공원에서는 동물을 쉽게 붙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 각박한 곳에서는 야생동물들은 인간이 수십 미터 전방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멀리 날아가 버리게 되죠. 돌을 잡는 신용만 해도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이 먹고 살기 힘든 곳에서는 짐승들의 순환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먹거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잡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23년 전에 뉴질랜드에 왔을 적에 뉴질랜드 사람들은 동물을 어떻게 다루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여러 가지 공구, 즉 톱이나 망치 같은 것을 구비해 두고 또 기니피그, 강아지, 새 등 애완동물들도 구비해 놓고 아이들이 그들과 마음껏 함께 놀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애완동물과 놀면서 사랑을 배운다는 것이 유치원 선생님들이 일러준 말이었습니다. 유치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아이에게 오늘 뭘 배웠지? 라고 물으면 대답이 언제나 nothing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장난감과 공구놀이를 갖고 동물들과 잘 놀았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참으로 철없는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뉴질랜드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50년대에 태어나 60년대와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던 당시의 농촌을 자주 떠올려 보곤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던 만큼 집에서 기르는 닭, 돼지, 개 등이나 산에서 살아가는 노루, 토끼, 꿩, 돼지, 너구리 등 모두가 고기를 제공해주는 먹거리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 투철한 정신, 이처럼 투철한 정신은 비록 농촌 출신인 제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도해지에서 살았다고 해도 한국인이라면 모두 공통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민 초기에 한국 분들은 웃지 못할 해프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개를 잡아먹다 들켰어, 또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오리를 잡아먹다 들켜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저희들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온 초창기에는 뉴질랜드 사람들은 모두 천사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해서 이민 생활의 고충을 말해주며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다정다감했었다는 그런 기억이 오늘날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오클랜드는 안정성, 보건, 문화 및 환경, 교육, 인프라 등 평가 항목 총 5개에서 평균 9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오클랜드가 높은 점수를 얻었던 요인은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클랜드의 1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를 볼 것 같으면 한 명도 없거나 있더라도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제 조국 한국에서 코로나가 어서 사라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아몰라TV 배준용이었습니다.